2교시 들어가지요.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맞춤법과 관련된 문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보면은 예를 들면 뭐 푼푼히 모은 돈이냐 푼푼이 모은 돈이냐라고 하겠죠. 이렇게 했을 때 풀어보시고 오른쪽에 정답이 있어요. 오른쪽에 진하게 체크하는 게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왼쪽 거 보시고 오른쪽 거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 왼쪽부터 한번 할 건데요. 왼쪽에서 여러분 오른쪽에서 이제 오른쪽 정답에서 왼쪽 편 볼 건데, 네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지나가는 길에 친구네 집에 뭐 했다? 들렀다. 요게 맞는 거예요. 들렀다. 들렀다가 맞는데, 보통 분들이 들렸다를 쓰잖아. 그쵸? 잠깐 집에 들렸어 라고 하는데, 이거는 듣다의 피동형이에요. 피동. 그러니까 친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그쵸? 요럴 때 들렸다, 듣다가 되는 거고요. 들렀다가 되는 이유는 기본형이 어디에 잠깐 뭐하다? 들르다예요. 들르다. 그래서 들르다가 돼서 들르었다가 돼버려서 들르었다가 돼서 들렀다가 되는 거예요. 들렀다. 그래서 들렀다가 되는 거지, 잠깐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 라고 하면 틀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거의 100% 들렸다라고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조금 쉬었더니 얼굴이 금세 좋아졌어 라고 찾으셨어. 금세라고 할 때 금방이란 뜻을 쓸 때에는 아이가 아니라 뭐가 된다? 금세가 되고, 여러분이 금세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금시의 뜻이에요. 금시의 줄임말이 금세예요. 그래서 금세 좋아졌다, 금시에 좋아졌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내려오면 담쟁이 덩쿨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수 표준어라고 해요. 표준어가 두 개라는 얘기인데 넝쿨도 표준어고 덩굴도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담쟁이 넝쿨이라고 하든가 담쟁이 덩굴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밑에 뒤꿈치, 요것도 중요해요. 뒤꿈치. 그 다음에 밑에 여러분 며칠, 요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 중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게 요 며칠이에요. 옆에 나와 있지만 몇일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오늘이 며칠이지 라고 할 때 그냥 며칠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는 이제 어떻게가 되는데, 자, 어떻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쓸 때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어떻게. 이럴 때에는 뒤에 무엇인가를 꾸며줘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뭔 말이냐면 공부를 어떻게 하지, 집에 어떻게 가지, 그쵸? 어떻게 잡아, 어떻게 가는 거야 할 때 요 어떻게가 되고, 얘는 혼자 쓸 수 있어요. 나 이제 어떻게, 이렇게 혼자 쓰이는 거고, 꾸며주는 거는 어떻게, how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어떻게 차이가 돼요. 오른쪽으로 가면 딱 중간쯤이에요. 여러분, 여기 짬뽕은 뚝배기라고 나오죠. 뚝배기예요. 뚝배기. 흔히 우리가 맨날 잘못 쓸 때 뭐라고 써요? 뚝배기라고 하는데 뚝배기가 아니라 뚝배기가 맞아요. 뚝배기. 그래서 뚝배기 확인해 주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여러분 공지사항을 게시판에 올려놓았다라고 하지요. 게시판은 요게 맞는 거예요. 요 게시판이 되는 거고, 게시판하고 똑같은 게 여러분 또 뭐도 있냐면 휴게소, 휴게실도 어휘를 써요. 휴게소, 휴게실도. 만약에 시험에 게시판이라고 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러면 틀리는 거야. 이거는 이런 말은 이건 표기에 맞지 않아요. 게시판 하나고요. 휴게소, 휴게실도 마찬가지야. 휴게소, 휴게실 하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다 어휘 하나만 쓰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깨끗이 하고 깨끗히, 요것도 뭐가 맞다? 깨끗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이. 친구 누구 있냐면 여러 가지 있는 게 여러분 따뜻이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히가 아니라 따뜻이. 왜 그러냐면 받침에
시옷이 붙으면 히 붙이지 않고 뭐 붙이는 거야? 이 붙이는 거야.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 따뜻 다 뭘로 끝났어? 시옷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 시옷 받침 뒤에는 히가 오지 않고 뭐가 와야 돼? 이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이, 뭐 따뜻이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나무꾼, 나무꾼도 여러분 중간에 이 시옷 없어요. 이걸 우리가 국어에서는 사이 시옷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거 없이 쓰는 거예요. 나무꾼. 아셨죠? 나무꾼. 그러면 여러분 틈새 문제인데 나무꾼이 그냥 나무꾼이 맞으면 모두 또 되냐면 햇님도 마찬가지야. 햇님도 뭐가 맞다? 요게 맞아요. 요게 맞고 요거는 틀려요. 아셨죠? 나무꾼 햇님은 요 사이시옷 넣어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밑에 담배꽁초, 담배꽁초라고 했을 때 뭐가 맞는 거고? 담배꽁초가 맞는 거예요. 꽁초가 맞고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미숫가루, 미싯가루가 아니라 미숫가루가 맞는 거예요. 미숫가루. 그 밑에 비계가 나오고 살코기가 나오죠. 비계라고 할 때는 비계 있습니다. 삼겹살 비계 할 땐 요 비계가 되는 거고요. 살코기는 여러분 살고기가 아니라 뭘로 써 있는 게 맞다? 살코기가 맞춤법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살코기라고 적어요. 그 다음 2번 일은 성공률, 실패율이 나오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칠판 잠깐 이게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우리가 할 거면 이것만 할게요. 렬과 률로 적을 때가 있고요. 아니면 열과 율로 적을 때가 있는 거야. 지금처럼 실패율이냐, 실패률이 맞냐, 실패율이냐. 요거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가 되냐면 앞말, 이 앞말이 여러분 니은으로 끝나거나 모음으로 끝나면 열율로 적고 니은과 모음이 아니면 뭘로 적는다? 렬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공이에요. 앞말이 지금 뭐가 된 거야? 이응이니까 뭐가 아닌 거지? 니은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적은 거야? 성공률이 되는 거예요. 성공률. 근데 그 옆에 있는 실패율은 뭐가 되냐면 실패 뭘로 끝났어요? 앞말이 여러분? 모음으로 끝났죠.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면 뭐가 되는 거야? 실패율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앞말이 니은으로 끝나거나 모음으로 끝나면 뭘로 적고? 열율로 적고 그렇지 않으면 렬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산이에요. 출산률이겠어요? 출산율이겠어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니은이 끝났으니까 뭐가 되겠지? 출산율이 되겠지. 잘했어. 하나만 더. 그럼 여러분 출석이에요. 출석은 율이겠어? 출석률이겠어? 그렇지. 니은과 모음이 아니니까 출석률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데 시험에는 자주 나오는 아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어이없다도 마찬가지. 그쵸? 어의가 아니라 어이없다, 어이없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요. 어이없다, 어이없다. 마지막에 오랜만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오랜만에가 돼야 돼요. 되셨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20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단어 의미의 중복이라고 해서 잉여적 표현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요 얘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말하고 한자어하고 두 번 쓰는 거야. 두 번. 우리말도 쓰고 한자어도 쓰고.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여러분 간단히 요약 줄 한번 쳐보실래요? 간단히 요약. 이 요약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된다? 간단하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이란 얘기는 간단히 정리하다 또는 아니면 뭐 하든가 요약하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줄치면 같은 동포예요. 우리는 같은 동포야 라고 할 때 동자가 무슨 동자? 같을 동자잖아. 그러니까 같다 하고 동포가 겹친 거예요. 그 밑에 공기를 환기하다 줄치면 되고요.
밑에 남은 여생 줄치면 되고요. 밑에 뇌리속, 그 다음 다시 제로나다, 그 밑에 다른 대안까지 줄치면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밑에 돌이켜 회고, 그 다음 따뜻한 온정, 밑에 무남동녀 외동딸, 그 밑에 미리 예고하다가 있어요. 하나 둘 내려오면 방학 기간 동안, 기간이라는 거하고 동안이 겹친 거고요. 한 4개 내려오면 스스로 자각도 중요해요. 스스로 자각, 밑에 쓰이는 용도, 그 다음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그 다음 어려운 난관, 그 다음 역전 앞. 역전 앞이 틀린 이유는 전자가 무슨 전자겠어? 앞전자예요. 근데 역전 앞이니까 역 앞에 또 앞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의미가 못된 거 겹친 게 되는 거고요. 밑에 보면은 자문을 구하다예요. 요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틀리냐면 여러분, 자문이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뭐하다? 묻다야. 자기가 이제 묻다, 자기가 물어보다가 되는 거니까 얘는 하다라는 말과 어울려야지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쵸? 헷갈리는 게 여러분,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해. 조언을 구하다는 가능하지. 조언은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좀 구합니다 라고 할 때에는 조언을 구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물어볼 때에는 자문을 구하다가 아니라 자문을 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문하다가 되는 거지, 자문을 구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밑에 접수 받다도 마찬가지. 접수는 받는 게 아니라 접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접수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얼마 전에 경찰 국어 시험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따 문제 나오겠지만 근거 없는 낭설이다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여러분은 국어 선택 안 하죠? 근거 없는 낭설이다라고 할 때 낭설이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거가 없다가 들어가서 의미가 못된 거 겹친 문제가 나왔었어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됐지요? 끝. 오른쪽에 여러분 21페이지 올바른 문장 쓰기라고 나오죠. 올바른 문장 쓰기가 되는데, 자 1번은 뭐냐면 문장 성분의 결여. 그 말은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 뭐했다? 빠지면 문장이 옳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의 장르로서 줄쳐놨지.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라고 했는데, 누가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줄 보시게 되면 제가 인간은 이라고 하는 새로운 뭐를 집어넣었어? 주어 집어넣었지. 그래야 이 문장이 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문장은 뭐가 빠진 거야? 주어가 빠져서 잘못된 문장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언제 개통된다라고 하는 역시 뭐가 빠진 거야? 주어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뭐가? 도로가라고 넣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언제 개통될지 몰라. 이렇게 문장 성분이 빠져도 비문이 되는 법이에요. 요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불필요한 성분의 사용이에요. 불필요한 성분의 사용인데, 첫 번째 볼까요? 그 선수의 장점 동그라미 한번 하시고요. 마지막에 쭉 읽다 보면 경기 흐름을 잘 읽고 다른 선수들에게 공을 잘 보내준다는 것이 큰 장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앞쪽에서도 장점이라는 말을 썼고 뒤쪽에도 또 장점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장점이 몇 번 쓰인 거야? 2번 쓰인 거죠. 역시 의미가 겹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하나만 살려면 돼요. 하나만. 앞에 거 살릴 거면 그 선수의 장점은 뭐뭐뭐 한다는 것이다 하든가, 뒤에 거 살릴 거면 그 선수는 뭐뭐뭐 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라고 하든가. 그래서 장점은 앞에 거나 뒤에 거 하나만 살려주시면 돼요.
됐지요. 두 번째는 방학 기간 동안, 아까 왼쪽에서 했던 거예요. 기간이라는 말은 한자어고 동화는 고유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어인 기간하고 고유어인 동안하고 똑같은 뜻인데 겹친 거예요. 그래서 기간, 동안 둘 중에 하나만 살리면 돼서 방학 기간에 라고 하든가 방학 동안에 라고 하면 돼요. 요게 의미가 겹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문장 성분의 호응이에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문장 성분끼리 잘 어울려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이게 국어에서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품사로 치면 이 점을 우리가 명사라고 하거든요. 여기 주어 자리가, 주어가 명사로 시작하면 서술어 문장의 맨 끝에도 뭘로 끝나야 돼? 명사로 끝나야 돼요. 명사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뭐뭐 했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했다는 명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뭐뭐뭐 했다는 것이다, 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래야 주어 서술어가 호응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주어 서술어 호응 관계라고 해요. 책 보시게 되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일제의 식민지 교육이 민족을 분열시키는 강교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면 안 되는 거지.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끝나야 주어 서술어 호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동그라미 하면 돼요. 요 말도 역시 뭐예요? 명사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 안 되지 이러면.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6번 한번 볼게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책에 없으면 쓰셔도 돼요. 부사어 서술어 호응이라고 해요. 부사어 서술어 호응인데 제가 여러분 줄쳐놓은 게 아무리예요. 아무리라고 하는 게 요 부사거든요. 아무리라고 하는 이 부사어는 어떻게 뭐랑 어울려야 되냐면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무리라고 하는 부사어는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할 수 없었다라는 것과 어울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아무리 글을 길게 쓰고 글씨를 깨끗이 쓰려고 하다 보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뭐뭐를 하여도 뭐뭐하지 떠오르지 않았다, 요게 맞는 거예요. 요게 부사어 서술어의 호응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장 넘기면 이거 어디서 공부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넘기면 있어요.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이라고 나오죠.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돼요. 제일 쉬운 게 첫 번째가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이 나오면 누가 꼭 나와야 돼? 마지막에 때문이다가 꼭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때문이다랑 어울려야 돼. 예를 들어서 보면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왜냐하면 밥을 못 먹었다. 이러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왜냐하면 밥을 못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야지 부사어 서술어의 호응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맥락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다 쭉 있죠.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돼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잘했지. 근데 이거를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돼야 안 돼? 안 돼요. 긍정문에는 절대로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반드시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호응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됐지요? 끝.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르지 않은 문장에서 관형화, 명사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올 법한 거는 맨 밑에 여러분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번역투라고 하는 문장이거든요. 번역투라고 하는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은 성각자의 다름 아니다. 뭐뭐의 다름 아니다 줄치시면 돼요. 성각자의 다름 아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에 뭐뭐의 다름 아니다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이제 일본어 문장을 번역투로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뭘로 고치면 돼? 그 사람은 성각자라 할 띠고 만하다. 이렇게 성각자라 할 만하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지 성각자의 다름 아니다라는 말은 없고요. 두 번째 주목에 값한다. 역시 어디 줄치냐면 뭐뭐에 값한다 줄치시면 돼요. 역시 이런 말은 없어요. 뭘로 고치면 돼? 주목할 띠고 만하다 해주시면 돼요. 주목에 값한다가 아니라 주목할 띠고 만하다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학생들에 대하여 줄치시면 돼요. 학생들에 대하여. 자, 천천히 보세요 여러분. 어설프게 공부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뭐뭐에 대하여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앞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 즉 사람 명사오가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가능하지. 그 사건에 대하여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돼 안 돼? 되잖아. 그쵸? 예, 이런 현상에 대하여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쓸 수 있잖아. 근데 이 문장은 지금 앞에 뭐가 됐냐면 학생이 붙었으니까 학생에 대하여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학생 뭐 하면 돼요? 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학생에게.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고치면 되지 학생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돼요. 되셨죠?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학생회의에 있어, 뭐뭐에 있어 줄치시면 돼요. 학생회의에 있어 이런 말도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냥 학생회의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요게 된 거고요. 마지막 타향에서 생활은 매우 힘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타향에서 의 넣어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생활하는 게 타향에서 생활하는 것은 뭐하다? 힘들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게 일본어 번역투였고요. 한 장 넘기면 영어에 영향을 받은 표현이 나올 거예요. 요번엔 영어 번역투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줄치세요. 회의를 갖도록 하자. 이 회의를 갖도록 하자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have a meeting, have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have 가짜를 살린 거죠. 그냥 뭐 하면 돼? 내일 10시에 회의를 하자 하면 되겠지. 굳이 회의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자 하면 되는 거고요. 니은이에요. 불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영어 수거 외우세요 여러분.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하지 않는다 해서 영어 수거 있지. 근데 국어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빼버리지 말고 그냥 불조심하자. 불조심은 늘 강조해야 한다.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춘향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배 침몰과 함께 줄치시면 돼요. 함께. 요 함께가 여러분 with 살린 거예요. with. 그러니까 그냥 배가 침몰하자 선장과 선원들은 사망했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뭐 배 침몰과 함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with를 살린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자료는 줄쳐보세요. 이 자료는 이러한 사실을 줄치세요.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줄치면 돼. 이 말이 옆에 물주 구문이라고 나와 있죠. 물주가 뭐냐면 물건이 뭐가 된 거야? 주어가 됐다란 얘기예요. 주어가. 봐봐. 그럼 다시 읽어보면 이 자료가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 자료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돼? 이 자료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어. 누가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이 자료에서 이러한 자료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가 돼요. 마지막, 우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줄 치세요.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요.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시 영어를 번역한 건데 간단하게 고치면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라고만 하면은 되는 거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되셨죠? 끝. 좀 어렵죠? 안 하던 거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오른쪽에는 여러분 띄어쓰기가 나오는데 띄어쓰기가 되게 어렵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실용 글쓰기에 띄어쓰기가 나오면 정말 기본적인 것만 나올 거거든요. 자, 기본적인 거 어디 할 거냐면 42항에 41항 말고 여러분 42항 보세요.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라고 나오죠? 거기서 오른쪽 세 번째 거, 먹을 만큼 먹어라 줄 한번 쳐주세요. 요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먹을 만큼 먹어라. 자, 칠판 잠깐만 보세요. 일단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국어적인 지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엄마는 명사고 만큼은 조사니까 붙이는 거고, 먹을은 뭐 관형어고 만큼은 의조명사니까 띄어쓴다라는 논리인데, 이러면 복잡해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만큼은 언제 붙이냐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만 명사라고 하는, 명사 뭔지 알죠? 어떤 사물의 이름, 그쵸? 사물의 이름이 나오면 만큼은 붙여 쓰시고요. 그 이름이 아니면 무조건 뭐 하면 돼? 띄면 좋아요. 띄면. 그럼 봐요 여러분, 학원만큼은 내가 선택하겠어예요. 학원은 명사야 명사 아니야? 학원 명사 맞죠? 그럼 학원만큼도 뭐 해야 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책만큼은 내가 많이 봤지. 책도 품사가 뭐가 될까? 명사죠. 그럼 책만큼도 뭐 해야 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때요 여러분? 소리가 들릴 만큼 크게 소리를 질렀어. 소리가 들릴 만큼. 들릴은 여러분 뭐가 아니지? 명사가 아니지. 그럼 뭐 해야 돼? 띄었어야겠지. 그쵸? 그렇게 가는 게 바로 만큼이고요. 만큼을 공부했으면 여러분 이것도 가능해요. 뭐도 가능하냐면 엄마밖에 없어. 내 마음을 아는 건 엄마밖에 없어. 그 다음 교실 밖에 비가 내린다 라고 할 때 요 밖이 또 아웃사이드의 의미 밖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 명사 때에는 붙이는 거야. 학원 밖에, 공부 밖에, 아빠 밖에, 친구 밖에, 이렇게 명사가 오면 뭐하고? 붙여 쓰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쵸? 이거는 뭐의 의미다 여러분? 바깥의 의미. 그쵸? 교실 밖에 친구가 찾아왔어. 이렇게 할 때에는 띄어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요만큼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밑에 그가 떠난 지, 요것도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띄어쓰기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 칠판 잠깐 보세요. 떠난 지, 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앞말이 뭐가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돼요. 어떤 의미일 때만 띄어쓰게 되냐면 시간의 경과일 때만 이 지를 뭐한다? 띄어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보시면 그가 떠난 지 오래되었어 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시간이 그만큼 뭐 했다? 지났다란 뜻이잖아. 그래서 그가 떠난 지는 띄어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떨까? 네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다시, 네가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시간의 경과 맞아 안 맞아? 아니지. 시간의 경과가 아니지. 그럼 뭐 해야 돼? 네가 무엇을 좋아할지 다 붙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시간의 경과가 아니니까. 두 번째 얘, 아저씨 여기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아저씨 여기 이사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시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사 띄고 오신 띄고 지를 띄는 거예요. 띄어 쓰는 거예요. 오케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정신 못 차렸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시간 아니잖아.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시간의 경과일 때만 띄어 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거? 붙여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정도가 되고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씩 천천히 읽어 보시면 돼요. 자, 넘겨 보시면 여러분 43항이에요. 여기는 별표 한번 쳐주세요. 요거는 되게 쉬운 얘기인데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해요. 뭔 말이냐면 칠판 잠깐만요. 옷, 새, 벌을 샀다라고 할 때 이 벌이 뭐예요, 여러분? 옷을 세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옷, 새, 벌 이름 맞을까 틀릴까? 틀리는 거야. 이 벌은 단위 명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해야 돼? 띄어 써야 된다가 되는 거예요. 나 어저께 차 한 대 뽑았어. 또 마찬가지. 뭐가 돼야 될까? 차 한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5만 원은 어떻게 적어야지 띄어쓰기가 잘할까? 5만 원은 5만 원 하면 될까? 안 되지. 왜냐면 이 원이 우리나라 돈을 세는 단위 명사잖아.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띄어야 돼요. 5만 띄고 원 이런 식으로. 아셨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한 개, 차 한 대, 금소돈, 소 한 마리, 소 한 벌 등등등 띄어쓰기가 나와 있어요. 됐지요? 요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띄어 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쭉 내려오면 45항도 별표 한번 쳐주세요. 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뭐한다? 띄어 쓴다라고 해서 중간에 열거하거나 이어주는 말, 그래서 국장 겸 과장 이렇게 다 띄어 쓴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뭐 국장 겸 과장 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겸이 두 말을 이어주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띄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지 20, 1000군데 100군이 되고, 그 옆에 거 되게 중요해요. 책상 걸상 띄고 등이 있다. 요 등 띄어야 돼요.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상 걸상 등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책상 걸상 띄고 등이 있다. 요 등은 띄어주는 게 맞아요. 되셨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고 27페이지로 갈게요. 27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제 48항이에요. 여러분 48항 중요해요. 우리한테 성하고 이름, 성하고 호는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나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김양수 줄치면 돼요. 요게 여러분 1988년도에 바뀌었어요. 1988년도 이전까지는 성하고 이름하고 뭐 했어? 띄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홍, 길동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88년도에 바뀌면서 어떻게 된대? 성하고 이름하고 뭐 한다? 붙여 쓰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약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서명하거나 이름 쓰실 때 좀 띄어 쓰는 경향이 좀 있어 없어? 있잖아. 아버지나 이런 분들, 그지? 왜 그럴까? 옛날부터 썼던 게 남아있는 거예요, 버릇이. 88년도에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게 빠르게 바뀌기에는 좀 힘들지. 이때 당시에 바뀌었던 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읍니다였어요. 읍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 읍니다로 배우다가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씁니다로 바뀐 거야. 그래서 저는 밥을 먹었읍니다였어요. 원래가. 그래서 밥을 먹었읍니다였는데 88년도에 먹었습니다로 어미가 바뀐 거예요. 요게 88년도. 예, 그 얘기가 돼요. 88년도는 너무 옛날인가 여러분들한테는? 88년도에 우리나라에 뭐 했는 줄 아세요? 88 올림픽이에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88 올림픽은 둘째 치고 2002년 월드컵도 모르더라?
몰라요. 2002년 월드컵도 이렇게 보지 못했대요. 어렸을 때거나 아예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자, 어쨌든 성과 이름 붙인 거 아주 중요하니까 확인하시고요. 그 옆에 최영신 씨 중요해요. 줄 한번 쳐보세요. 최영신 씨.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씨가 호칭이에요. 호칭. 만약에 학생 남자면 뭘 붙이지? 호칭? 군도 붙이지. 여자면 뭘 붙이기도 해? 여자는 양을 붙이기도 해. 맞죠? 만약에 여러분 회사에 갔어. 회사에 가면 직급,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많잖아. 이게 다 직급이고 호칭으로 본다면 다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띄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홍길동 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홍길동 띄고 군이 되고 성만 부른다 하더라도 뭐가 돼야 돼? 홍군 이렇게 가야 돼요. 예, 또는 김양, 박양 이런 식으로 다 성 붙일 때도 양 띄는 거예요. 김대리님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김 띄고 대리님이 되는 거예요. 붙이면 되는데 붙이면 안 돼요. 아셨죠? 띄는 겁니다. 그래서 최영신 씨, 최치원 선생 다 띄어 쓰는 거예요. 끝. 나머지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넘겨서 28페이지 가볼게요. 자, 28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중간쯤에 사동표현과 뭐가 있어? 피동표현이라고 나오죠? 사동표현과 피동표현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수업하면 한 3시간 걸려요. 예, 제대로 수업하면 3시간 걸리는데 우리는 그럴 틈은 없고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잘못된 문장만 알려드릴게. 첫 번째 1번인데 별표 쳐주세요. 1번. 자, 줄 치면서 이해 먼저부터 할게요. 뭐뭐 하다를 쓸 수 있는 말에 시키다를 사용한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라고 했어요. 요 얘기가 뭐냐면 칠판 잠깐 보시죠. 자,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뒤에 무엇 시키다라는 말이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무조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시키다가 붙으면 옳게 알맞은 문장일 때도 있고 옳지 않은 문장일 때도 있는데 이거를 판가름하는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옳지 않다라고 할 땐 여러분 뒤에 뭘 붙일 수 있냐? 하다를 붙일 수 있으면 시키다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하다를 뒤에 하다를 붙일 수 있으면 시키다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지만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이랬어요. 뭐가 가능할까?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소개할게가 가능하지. 이 소개할게, 소개해 줄게가 가능하니까 소개시키다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논리도 보시게 되면 선생님은 국어를 교육시키는 사람입니다. 뭐가 가능할까? 교육하는 사람입니다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교육하다가 붙을 수 있으니까 시키다가 붙으면 안 된다라는 논리예요. 버전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봐요. 뚜루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나 김 부장인데 이 전화 김 대리한테 연결시켜주게.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뭐가 가능할까? 연결해 주게가 가능하잖아. 그럼 연결시켜주가 틀리는 거야. 여러분 덥죠? 제가 에어컨을 가동시키겠습니다. 맞을까 틀릴까? 틀리지. 뭐가 가능해? 에어컨을 가동하겠습니다가 가능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논리는 이거야. 하다가 붙을 수 있으면 시키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하다가 붙지 않는 말이 있을 거야.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볼까? 봐봐요. 놀이동산에 갔다가 아이가 좀 다쳤어. 그래서 아이를 여러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왔대요. 다친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왔어. 이거는 하다로 고칠 수 있어 없어? 다친 아이를 입원하고 왔다.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뭘 쓸 수 있는 거야? 시키다를 쓸 수가 있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말이에요. 다친 아이를 병원에 뭐하고 왔다? 입원시키고 왔다가 되는 이유는 뭐가 불가능하니까? 입원하고 왔다가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시키다는 하다가 맞냐 안 맞냐 그 포인트가 다 되는 거예요. 끝. 요게 1번이 되는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슴 설레이며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갈까요?
설레다가 기본형이에요. 예, 설레이다가 기본형이 아니라 설레다가 기본형이니까 설레다 옆에다가 이 같은 게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첫 번째가 이런 거, 설레임. 맞다 틀리다? 틀려요. 설레임이 아니라 뭐가 맞을까 그러면? 설렘. 그렇지. 설렘이 맞는 거야. 설렘. 그래서 설렘이 맞는 거지 설레임 하면은 틀려요. 아셨죠? 요 차이고요. 조금 복잡한데 답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그냥 억지로라도 외우세요. 설레었다가 맞는 거고 설레였다는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이 설레였다는 설레이었다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굳이 들어간 거야? 이가 들어간 거야. 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설레였다가 아니라 설레었다가 맞는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설레다, 설렘, 설레었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필 추운 날에 김치를 담궜다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칠판. 담궜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없어요. 담궜다가 아니라 김치는 뭐하다 기본형이 뭘까? 담그다요. 담그다. 그래서 김치를 담그다가 돼서 담그아가 돼서 뭐가 된다? 담갔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김치를 담갔다 이렇게 가는 거고,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러면 어떻게 써 있어야 될까 여러분? 저희 집은 김치를 직접 뭐 합니다? 담궈 하면 안 되지. 뭐가 돼야 돼? 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오케이. 친구 누구 있을까? 물 또는 문, 띵, 문도 뭐하다? 잠궈가 아니지. 기본형 역시 뭐가 될까? 문 또는 물을 뭐하다? 잠그다야. 잠그다. 그래서 역시 얘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문을 잠가가 맞는 거지. 잠궈 하면 틀린 거예요. 아셨죠?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담궈, 잠궈 하면 안 되고요. 담가, 잠가 하셔야 돼요. 끝. 그 다음 깜짝 놀랬다 역시 틀려요. 기본형이 놀라다가 돼서 내가 깜짝 놀랐어, 놀라다, 놀랐어 하면 되는 거고, 되뇌였다도 여러분 아까 설레다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얘도 이가 들어가면 안 돼서 되뇌엿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되뇌었다가 맞는 거예요. 되뇌었다. 아셨죠? 그 다음 2번이에요. 과도한 피동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어려워요. 이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여러분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그냥 맨 밑에 보시면 이거 논리로 접근하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생각되어진다잖아. 그쵸? 간단하게만 얘기할까 여러분? 칠판 잠깐 보세요. 생각되어진다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끊어도 의미는 충분해요. 그 말이 뭐냐면 나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된다 해도 돼. 근데 굳이 생각된다에다 또 뭘 붙인 거야? 또 이 어지다를 또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하실 때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하면 돼야한데 안 되겠지. 뭐가 될까? 그렇지.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만 고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망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아름다워지게 되었다도 그냥 앞에 것만 살리면 돼. 아름다워졌다 하면 되지. 아름다워지게 되었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름다워졌다 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열려지지가 아니라 열리지가 맞는 거고, 쌓여지고가 아니라 쌓이고가 맞고, 믿겨지지가 아니라 믿어지지. 근데 얘는 옆에다가 이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책에 쓰셔야 돼. 믿기지 않았어도 가능해요. 믿어지지 않았어, 믿기지 않았어, 둘 다 돼요. 믿어지지 않았어, 믿기지 않았어,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는 역시
설명하면 복잡한데 그냥 외우세요. 불리우는이 아니라 우 빼가지고 그냥 뭐하면 돼? 불리는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고 있다가 아니라 불리고 있다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닫아져서가 아니라 닫혀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매이다가 아까 설레다 되뇌다하고 같은 논리예요. 이 넣으면 안 돼. 그래서 헤매다, 헤매고, 헤매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냄새가 배었다는 냄새가 뱉다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여기는 문법을 알아야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체크해드린 것만 좀 보시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뭐 하셔도 돼? 외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끝. 오른쪽에 높임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높임 표현이 이 정도만 나올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여러분.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거 높임법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왜 틀리냐면 계시다가 지금 높임 표현이잖아. 뭘 높이고 있는 거야 지금? 뭐가 계신데? 말씀이 계시는 거야. 그쵸? 이러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야 선생님 어디 계셔? 선생님 교무실에 계십니다는 돼요. 왜냐면 누가 계시는 거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계시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누가 계시는 거야? 말씀이 계시잖아.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의 말씀이 뭐가 맞을까? 시겠습니다만 맞는 거예요. 이런 높임법이 문제가 나올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한 번씩만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번은 읽어놔야 돼. 한 번은 알겠죠? 한 번은 읽어놔야 되고 요즘에는 높임법 같은 문제는 뭐 우리한테는 실용 글쓰기에서는 막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일상적인 수준에서 나올 테니까 그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아셨죠?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10분 쉬고 와서 단어와의 관계 들어갈게요.